안녕하세요. 22년 검사 경력 변호사 법무법인 LKB의 김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유예가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62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한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최대한 가능한 범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많이 보죠. 재벌들 사건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 사건을 선고했을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되면은 너도 재벌이냐, 재벌형을 받았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같은 조항인 형법 62조 1항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누범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수감생활을 한 이후에 만기 출소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집행유예 형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출소한 이후에 3년 동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는 범죄 조항에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쉽게 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된 경우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면은 형의 선고가 실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행유예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애당초 집행유예가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재판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가 돼야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로울지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고,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